라이브 서저리라고 그러죠. 라방 자주 하시니까 오늘 방송 잘 하시겠네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평소에 하도 무뚝뚝하셔가지고. 나처럼 친절한 사람이 어딨어. 진료하는 걸 본 적은 아니야, 없어요. 나는 진짜 말 많이 한단 말이야. 임파선 우리가 떼어냈고 설명 많이 하시네요.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네. 항상 다음날만 힘드세요. 어저께 12시까지 수술해가지고 그런 걸 보니까. 수술했다는 게 뿌듯한 게 아니라 잘 됐다는 게 뿌듯한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즐거워야지 환자들한테도 즐거움을 줄 수 있거든요.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좀 같이 더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환자가 제일 어렵습니다. 걱정 많이 하죠. 걱정입니다. 일단 예전에 수술을 많이 하셔가지고 원래 수술은 여러 번 할수록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전에도 큰 수술을 하셨고 지금 그때는 또 개복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수술 범위도 굉장히 넓게 이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그렇죠. 골반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건드려야 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와, 대장에만 예,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저 환자는 재발해서 다시 수술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대장암이 재발이 높더라고요. 네.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랑 같이 하신 거예요? 이제 방광 제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비뇨기과랑 같이 하고 결국에는 이제 개복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복강경으로 하다가 안 되겠다 하면 벌써 3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안경에 서리가 꼈나요? 아니요. 이제 좀 가까이 있는 걸 보는 안경이 따로. 다른 안경으로. 저렇게 수술하면 목 디스크 생기는데요? 하루 종일 저러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장 붙어 있는 거 자르고 저게 대장이에요? 저쪽은 소장 같아요. 보면. 와. 몇 시간 여덟 동안 시간. 하신 거예요? 8시간 하신 거예요? 예, 8시간. 그리고 나서 그래서? 쉬지도 않으시고 이제 바로 보호자분 만나신 거구나. 수술하고 떼어낸 거 이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저걸 직접 보여드려요? 네네네. 보호자들이 잘 받아들여. 이게 말로만 하거나 이랬을 때는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좀 병의 이해를 해야 치료를 하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더 이상 할 수도 없어 사실 수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편안하게. 혹시라도 재발한다고 뭐 그렇게 되게 편안하게 치면 말씀하시네요. 그때는 진짜 수술하기 한 달 정도 안 하고 싶은데 또 있어 조만간. 아까 최욱순 교수님께서 보시면서 저렇게 하면 디스크 안 오냐고 하셨는데 나중에 뻑 하고 이렇게 다 모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건 약한 자들의 그거고. 근데 의사들은 네. 자기가 이제 집중하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게 2시간이든 6시간이든 8시간이든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내에는 수술을 할 때는 모든 에너지를 쓰고 하고 나면은 또 굉장히 지쳐하시고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할 때는 모르시더라고요. 그 몰입에 관한 다큐멘터리 있거든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가? 칙센트미아이라는 그 미국 교수의 몰입 이론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세로축을 이제 자기의 실력이고 네. 가로축을 이제 챌린지 얼마나 어려운 정도냐. 근데 이게 자기 실력에 비해서 너무 어려우면 앵자이어티, 그러니까 앵자이어티 불안이? 쪽에 쏠리고 불안이라든지 막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자기 실력에 비해서 이게 너무 낮은 수준의 챌린지면은 보링, 지겹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자기 실력과 이런 챌린지가 같이 만날 때는 이제 몰입이 돼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외과 의사들 가끔 우리끼리 만나면 이거 거의 수술이라는 게 중독 같다 그러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챌린지한 거하고 자기 실력하고 이게 맞아야 돼요. 그 터널에 들어가면 이제 몰입이라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몰입이라는 시기에 들어가면 뭐 대학 합격하고 뭐 이런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이 많이 가야 3일이란 말이에요. 서울대 붙었을 때 며칠 갔어. 한 3일 가는데 이거는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항상 다음날만 힘드세요? 어저께 12시까지 수술해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면서 너무 그 뿌듯해하시는 와. 그런 걸 수술을 보니까 했다는 게 뿌듯한 게 아니라 잘 됐다는 게 뿌듯한 네, 거죠. 죄송합니다. 네. 야, 몰입의 정말 좋은 사례를 저희가 보고 있네요. 다 모이셨다. 자, 익숙한 장면이죠. 다학제 회의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수술을 한다,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래? 표정 연기, 왜 그래? 왜 표정 그래? 연기, 표정 연기 진지한 수술을 한다,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제 CT를 한번 좀 열어봐 주실래요? 야, 저 환자분들은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교수님 지금 안식년 안식년 중이시라는 거. 조금 앓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좋아지다가 이게 좀 좋아졌잖아요. 이때에 비해서 하얀 게 없어지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여기 없잖아요. 이것도 새로 생긴 거고. 그러니까 항암을 해서 저게 줄어드는 걸 봐야 돼. 그럴 자신이 없어. 해봐야지 뭐 없을 자신이 없어. 막상 해보면 또 할만 하실 수도 있어요. 좀 증상이 생기면 겁을 딱 먹고 되게 하시겠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환자들이 많은 설명을 할 때 압도당해가지고 결정을 못 해요. 그 앞에서. 그래서 우리 병원의 다학제 좋은 점은요. 길어져도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빨리 결정을 하고 강요하지 않고 환자가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게 저희 병원 다학제의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은 대장암은 사실은 좋은 약이 많이 개발되지 않아서 외과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우리 외과 선생님한테 충성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부탁드리면 언제나 그리고 문자를 막 새벽 1시에도 문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받아주시고 수술 날짜를 잡아주시고 또 대장뿐만 아니라 간이랑 폐랑 이런 데도 전이가 되는데 거기 역시 수술로 제거해야 완치될 수 있어요. 항암제로 완치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언제나 자유롭게 논의해서 다학제 시간에 논의하는 게 저희 병원의 다학제, 대장암 다학제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나 좀 판단 좀 할게. 그렇게 추가 면담을 또 해가지고요. 뗐고 뗐으나 이미 여기를 왔다 갔다 했던 수많은 암세포들이 어딘가 돌아댕기다가 이제 나온 거니까 수술을 안 했어도 표현 어떻게 많이 합니까? 돌아댕기는 것이고 이것만으로 아예 의자를 부족하니까. 땡겨가지고 또 환자분 바로 앞에 부족하니까 앉으셔서 본인이 최대한 참아서 열정적으로 잘 설명하시는구나. 가보고 저희 이 약 하나로 1년 넘게 유지되신 분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임상시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표준 치료를 다 쓰신 분이고 약제 부작용이 많아서 치료 저항감이 많으시니까 제가 옵션 3개를 줬어요. 이날 환자한테. 네. 그래서 제가 1, 2, 3을 주고 써주고 키워드도 써드리고 왜냐면 요즘에 키워드를 써주면 환자들이 또 검색을 해요. 본인이.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좀 선택해서 치료에 동참하는 같이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정보를 드렸던 날이고 아마 전화를 45분쯤 설명했을 거예요. 아마 추가로. 근데 한 번 관계를 딱 그렇게 맺으면 환자들이 잘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이게 다학제라는 게 사실 다가 다양한 전공 네. 과목에 교수님들이 참여한다는 건데 여기에 환자분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의미의 다학제네요. 저도 지금 드디어 안식년이라 이지연 교수님.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머리를 5개월째 그러니까 안식년이 5개월째 아닐 때 한번 미용실 다시 앉아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똑같다고? 게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약간 잠을 왜 못 흥분해가지고. 주무셨어요? 이거를 이나마 좀 벗어야 좀 나 이게. 이게 좀 단정해 이걸 이렇게 해야지. 벗어야 좀 나 이게. 이게 좀 단정해 이걸 이렇게 해야지. 진료만 안 해요. 진료를 안 하고도 이렇게 하는데도 힘든데 진료를 하면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하고 안식년이신데 살았나. 웬만한 사람들보다 일을 많이 하시네요. 진짜 연구스럽네 얼굴 참나. 그대로 다 찍어. 이거 되게 예쁘게 근데 나오고 계세요. 제가 화장 하나 안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네 이거. 하이. 이게 뭐 하신 거예요? 영상 회의? 아, 화상 회의? 학생들하고? 네. 촬영이요? 톡 쏘는 명의들이라고 대장암 팀을 다 찍고 있대. 상관없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아무 상관도 없어. 얼굴이 좀 부어있는. 나도. 너무 아우 얼굴이 다들 꼴- 외모에 엄청 신경 그래서 쓰시네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인트로덕션 다 했고 뭐 계시지만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크게 부담은 가질 건 없고요. 아 카메라 감독님. 아 근데 학생분들 뭐 어린 학생들은 아니지만 우리 제자분들 예과 학생들. 네. 제자분들하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편안하게 대화하시네요. 지금 같이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려고. 진짜 말 그대로 스터디 하시는 거네요. 그 인기 있는 거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애들이. 과연 한국에서는 정말 젊은 암 환자가 늘어나는가, 대장암 환자가 늘어나는가 하는 거를 외국 논문과 비교해봐서 쓰기로 한 거라 이제 과제도 주고. 근데 이런 연구를 하면 이제 아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만드는데도 예, 큰 좀 도움이 기여할 되겠네요.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네, 저희 한 15개 정도 찾아봤는데 그래, 또 좋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 들을 거야. 근데 그러면 과연 좀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 암은 특정 유전자들이 더 많이 변이가 있거나 어떤 피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나의 컨셉이야. 이야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 네. 나의 뭐라고 하셨어요? 컨선이야? 컨셉. 컨셉이야. 나의 컨셉이야. 유전자를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어.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어떤 유전자 변이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연구를 찾고 저희 병원 대장암 환자들의 유전자 분석 그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외국 거랑 비교해서 좀 해보자 하는 컨셉으로 해보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아직 이런 걸 안 배웠거든요. 근데 너무나 잘한다는 거. 잘 깜짝 찾아요. 놀랐습니다. 저희가 톡 쏘는 명의들 유방암 편에 정승필 교수님이 나오셨을 때 그 교수님 별명이 공감요정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수연 교수님을 보면서 파이팅이 너무 넘치셔서 네. 파이팅 요정이라는 별명 어떠실지. 요정 아주 좋습니다. 그죠? 뭐든지 평생 요정 들어보지 붙으면 좋은 못한, 거니까. 네, 요정하고 와,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진짜 네, 화끈하시고. 갱년기 요정입니다. 갱년기 요정. 제일 파이팅 넘치시는데 왜 자꾸 갱년기? 더 넘쳤었는데. 어떻게 힘드셨어요? 수술 따고 외래도 보시고. 이쪽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제가 화살표로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환자 본인이 느끼기에는 오른쪽에 그 엉덩이 쪽에 염증이 설명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네. 지금 당약 같은 거 드시나? 저희가 저렇게 계속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네. 컴퓨터 화면을 보고 기록 그쵸, 남기고 그쵸. 기록할 땐 어쩔 수 또 저 없죠. 사진을 또 보여줘야 되니까 계속 컴퓨터를 찾고 우리 친절하신 김진 선생님도 모니터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저거 모니터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같이 진료 보는 거 한번 서로 코칭해 준 적이 있었는데 와, 그런 것도요? 네, 환자들이 느끼는 게 꼭 모니터를 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고 그래요? 대신에 그때 계속 얘기를 해드려야 된대요. 화면을 항상 보더라도 환자한테 얘기는 하고 있게. 그러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저 때는 환자도 같이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꼭 환자랑 네, 네. 눈을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수술도 한 번 하면 막 10시간 가까이 하시는데 저렇게 외래 환자는 하루에 몇 분 정도 보세요? 많이 볼 때는 한 80명. 그러니까 적게 볼 때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근데 뭐 다 이렇게 힘든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강약이 그쵸. 있습니다. 네, 뭐 재진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외과 의사들의 공통적인 그 수술이 낫다. 외래는 힘들다는 네, 거예요. 외래는 힘들죠. 네네네.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 옵스트럭션.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스텐트가 전화 통화가 끊기지 않게 하려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속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계단으로 다니시는 급해서, 거예요? 급해서. 급해서. 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것보다 계단이 빠르니까.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 목도에서 환자를 아, 마주치셨구나. 하셔야지. 복도에서도 딱 네. 한 분 한 분 마주치실 때마다 저렇게 또 네. 말씀해 아니, 주시는구나. 그래도 가스는 많이 빠졌어. 네. 네네. 수술했어요? 지난주에 또 아시는 환자분이시구나. 제가 이제 안식년이니까 우리 환자들하고 조금 멀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환자분들의 수술하시고. 근황을 이렇게 VCR을 네, 통해서 네. 보시는구나. 방광 자체는 포함 안 시키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저희가 이름만 얘기해도 아는 환자라는 건 그만큼 논의를 많이 했다는 그만큼 뜻이죠. 중환자였다는 네, 뜻인가요? 네, 네, 네.
이번에 수술 범위 되게 큽니다. 예, 수술 범위 엄청 커요. 이번에 새벽 2시에 끝났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백성을 다음 몇 번 수술했는지 네? 몰라요. 드디어 이제 나 다시는 안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네. 할 얘기 없죠? 네, 없습니다. 아, 이제 뭐 새벽에 또 전화 오겠지 뭐. 그랬었는데. 아. 여기가 이제 당직실이에요. 여기가 당직실. 네, 당직실이고. 여기가 당직실이라고요? 네. 네, 일반 혼자 병실을 당직 지금 쓰는데 뭐. 당직실로. 벙커 베드를 당직실. 쓰시는구나. 혼자 쓰시는 거죠? 네. 근데 병원에서 자면 콜이 없어도 피곤해. 맞아. 예, 너무 제가 피곤해. 늘 얘기하지만 수술에는 이건 이제 그 제가 외국 나가서 발표할 때도 그렇게 해요. 수술에는 이제 원칙은 이미 어차피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수술하라는 건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이나 뭐 개복 수술이나 뭐를 선택하든지 사실 결과는 똑같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로봇 수술 얘기하시는 뭐가 더 것 좋다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복강경과 로봇 수술과 혹은 또 개복해서 하는 수술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죠. 로봇이 무조건 좋은 건 그쵸. 또 아닐 상황에 수 있기 따라 때문에. 케바케다. 근데 이제 그 원칙을 내가 어떤 게 제일 자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뭐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이런 것들이 그런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켜줄 수 있게 도와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칙만 잘 지켜진다면 뭐 무슨 수술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복강경을 되게 중요한 보고 말씀이긴 로봇으로 하네요. 하고 뭐 환자분들이 어디서 읽고 아 이게 좋다던데 왜 저는 이렇게 안 하나요?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아무래도 고가의 시술이나 수술은 좀 더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나도 그렇죠. 돈이 없지만 비싼 수술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교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로봇 수술이나 뭐 복강경 수술 선택하는 거를 환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세요? 민감한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뭐 제일 좋은 약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네. 두 번째 좋은 거, 세 번째 좋은 약을 먼저 권할 수 없는 것처럼 치료할 땐 우리도 가장 마찬가지예요. 좋은 약. 제일 좋은 방법을 먼저 권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무조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약이 A, B, C 있는데 똑같은 얘기야. 환자가 돈 없다. 일관성도 있으세요. 난 의외예요. 말이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되게 김진지 선생님 일관성도 있으시고. 말이 바뀌지 않아. 진짜 우리도 뭐 육체적으로 힘들지 보면 우리도 사람이고 저거 하는데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여기까지만 딱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한 번 더 생각. 내 가족이라면 어떡할까?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아예 높게 잡아놔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막 어렵게 생각을 해놔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놔야 그나마 쉽게 풀린다고. 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요. 모실게요. 여긴 어딘가요? 내 방에 있네. 이런 취미. 교수님 방이에요? 펠리칸 케이스. 이게 다 뭐예요? 저거 다 내보내지 창고인 줄 말아주세요. 알았어요.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저의 비밀 장비들이 들어있죠. 아 밀떡이시구나. 이 선생 가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가끔 가봤는데 뭐가 새로 들어왔나 예전에는 가보고 그랬는데. 와 저걸 언제 다 저렇게 수집하셨대요? 저게 이제 저렇게 칠해서 보내면 회사에서 저렇게 표지로 쓰는 거야. 직접 색칠을 하신 거예요? 예. 여기 사진 찍어서 보내서 이제 박스 아트라 그래가지고 오, 색깔이 그걸 이렇게 없는 딱 인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 상자에? 저 사진만 찍어서 보내줘. 저희보다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지금 저 방만 봐도 저희 1시간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다른 교수님들은 이런 취미 있으신 거 알고 계셨어요? 저렇게 장난감이 많은지 몰랐어요. 장난감. 장난감이 아니라 이거는 응원봉 같은 건가? 비넷이라고 그러지. 비넷. 우리 비넷? 음악에도 비넷이 있잖아요. 소품. 아유 귀여워라. 아, 근데 수술할 때도 이렇게 조그만 거 계속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수술 안 하는 시간에도 저런 거 보시면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지 그럴 않아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지. 지금
요새는. 야, 그나마 김진 교수님이 하시니까 이게 용서가 되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너 이거 할 시간에 뭐라도 해라. 그건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 잠을 안 주무시나? 제가 만든 사진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 가면 좀 뭐예요? 좀 뭐예요? 아니 저런 걸 사진 찍어서 하면 AI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AI들 있잖아요. 아니 막 가려달라고 하시면서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거 다 안 나갈 줄 알았지. 아니, 자랑을 다안 저렇게 하시는데 나가면. 왜 안 예. 담겠어요? 픽스된 그런 건데 이제 자기는 다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만드는 거. 그렇지. 움직이는 모습 상상하면서. 예, 상상하고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생각으로 만들겠지. 또 뭘 찍으세요? 어머 뭐 좋아. 전자제품 AS 센터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헬프데스크? 제가 김진 교수님의 은밀한 취미까지도 너무 많이 엿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다 은밀한 것도 아니지. 세 분 다 캐릭터가 워낙 뚜렷하셔서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진 교수님부터. 이수연 선생님이나 또 최혁승 선생님은 제가 이제 병원에서 가장 늘 자주 보고 자주 협진하고 또 평소에도 굉장히 격이 없이 이렇게 지내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가지고 이런 얘기 나눌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모여서 식사나 한번 하고 그럴 때 또 좋은 이야기거리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화하는 시간이 약간 단비 같은 휴식 시간이었나 보네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아까 그 안경 있잖아요. 예. 그거 몰랐어요. 제가 외과 수술실에 들어가서 봤던 것도 좀 시간이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몸으로 환자 보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네. 저는 설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직접 환자에게 자기 시간을 다 투자하고 그 결과도 다 책임지고 정말 살 떨리는 일이에요. 위험을 안고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집중력을 쓰시는 분이라 의사는 혼자 다 잘 진료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 중에 일부를 하는데 의사가 몸을 던져 우리 환자를 보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마지막으로 최혁순 교수님. 네, 저도 뭐 진료 보면서 뭐 어떨 때는 긴장하면서도 보고 뭐 어떤 경우는 약간 슬플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극복하는 게 저는 그래도 항상 동료나 아니면은 저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뭐 어떨 때는 그게 한풀이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서로 이제 힘든 일을 서로 나누면서 또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웃었거든요. 뭐 김진 교수님 알고 있었지만 또 VC 하다 보니까 또 다르게 또 재밌는 부분들도 있구나 느끼기도 해서 오늘 되게 즐거웠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즐거워야지 환자들한테도 즐거움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좀 같이 더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이렇게 오늘 또 진료도 하시고 바쁘셨을 텐데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자들 건강도 중요하지만 세 분도 꼭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톡 쏘는 명의들에서는요. 평균 기온이 훅 떨어지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심혈관 질환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심혈관 센터 분위기가 이렇게 겨울이 되면 정신없죠. 긴박하죠. 긴박하게 돌아다니는. 랜선 투어. 심혈관 센터가 완전히 다 해졌거든요. 네. 이거 좋아요. 이게 혹시 친구분이 개발한 거 아니죠?